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많은 축구 팬들이 궁금해할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위기의 토트넘 강등이 눈앞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를 끝낸 후를 기준으로 가져온 순위표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15위입니다. 리그 8위를 기록하며 안 좋은 순위로 여겨지던 2022-23 시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현실만 놓고 보면 강등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토트넘은 이와 같은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상할 정도로 크게 신임받는 감독입니다. 포체티노부터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 경질전 리그 10경기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행 감독의 기록을 제외한 정식 감독의 성적만 가지고 왔습니다. 포체티노 2승 2 4무 4패, 무리뉴 4승 2무 4패, 누누 5승 5패, 콘테 4승 2무 4패. 이러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승 2무 7패죠. 이 전임 감독들이 경질전 리그 10경기 성적과 비교해봐도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 1승이 현재 리그 20위, 즉 꼴등을 기록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거둔 승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질된 테너 감독과 이번 시즌 리그 경기 성적과 비교해봐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당장 경질 소식이 들려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이 점은 지난 행보를 돌이켜봤을 때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위약금 문제도 있죠. 꽤 많은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관하다시피 하는 다니엘 레비 회장과 보드진이 저는 다소 이해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부상자를 늘리는 무리한 전술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사진입니다. 지난 시즌 스쿼드를 기준으로 나온 사진이라서 지금 없는 선수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 점 참고하며 보시길 바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센터백을 제외하면 모든 선수를 하프라인 위로 올리며 공격적인 위치에서 점유율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전술을 운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전술을 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발생한 뒷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센터백들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과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치명적인 단점과 연결되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 단점은 플랜 B가 없는 다니엘 전수 고집이라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수행하던 센터백인 로메로 그리고 반더벤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부상 아닙니까? 못 나오는 상황 아닌가요? 벤 데이비스도 지난 호펜하임전에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부상이었었죠. 그걸 고려한다면 이 전술은 주전 센터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랜 A만 고집하는 감독의 성향 때문에 부상 발생 빈도가 여러 부분에서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현재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는 단순히 센터백만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 정도면은 이제 이 부상자를 가지고 이제 베스트 11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토트넘 같은 경우는 리그뿐만 아니라 유로파 리그, 유럽 대항전이죠. 카라바오컵, FA컵까지 다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랜 A에만 그리고 단일 전술에만 의존하는 방향으로 간다?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겉돌기만 하는 이적 시장 행보입니다.
네, 이번 시즌이죠. 2024-25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당시에 케인의 이적으로 인한 공백을 솔랑케로 메꾼 것은 뭐 괜찮았습니다. 솔랑케 같은 경우는 본머스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영입을 했었죠. 그리고 2024-25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당시에 당시 주전이었던 비카리오 골키퍼의 대체자로 체코에서 안토닌 킨스키를 영입한 것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뭐 2024-25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윌손 오도베르 등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선수들을 과연 즉시 전력감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들입니까? 아니죠. 주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힘든 뭐 2006년생, 2004년생 이런 어린 자원들입니다. 이런 어린 자원들만 영입했고 그리고 이번 겨울 시장에서도 킨스키, 양민혁을 제외하면 돈을 쓰고 영입한 사례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리, 중요한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넘기고 다소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영입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토트넘의 현실입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저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로 다음과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반더벤의 체력을 안배해줄 수 있는 즉시 전력감 센터백입니다. 반더벤 같은 경우 발도 빠르고 굉장히 좋은 센터백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부상으로 빠진 경우 그리고 반더벤이 과부하가 걸려서 많이 힘들어질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즉시 전력감 센터백은 마련해 놓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흥민의 노세와 쿨루세스키의 포지션 변경을 대비한 파괴력 있고 검증된 윙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손흥민 선수의 폼이 이전만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측면 전술을 고려해 봤을 때 파괴력 있고 검증된 윙어는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전술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포지션은 무조건 영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필요한 데는 돈을 쓰지 않으며 중요한 영입을 미루는 이 점만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온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죠. 이 점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토트넘의 문제점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점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와 다른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영상에 담은 내용은 다소 거시적인 그리고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 본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댓글창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 답변을 성실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축식주의자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재밌는 영상들 많이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